성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태도는 옷보다 위대하고 말은 얼굴보다 깊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과 겨루기보단 삶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말투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7가지 말과 태도, 즉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각 항목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 있는 노년의 산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번 고생담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군자는 말을 통해 마음을 여나 소인은 동정을 얻기 위해 말한다. 고전의 가르침. 주제와 상관없이 항상 과거의 고생 이야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3번, 4번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더 이상 감동하지 않고 지루해 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반영 노인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하며 실그대를 쉬지 않고 일했던 시절을 차를 마시며 반복해서 들려주셨죠. 처음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고생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멈춰버린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경험을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 어린 지혜로서 건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생담보다 더 깊고 더 우리 험한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버릇.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길을 밝히고 어리석은 자는 말로 남을 어둡게 한다. 고전 중에서 비교와 비난, 험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노년의 자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말들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 대단해 라며 깎아내리고 누군가 창문지르듯 이야기하면 그거 요즘 다 망하더라고 무심히 던지는 말. 문제는 이런 말이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습관처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듣는 이들에게도 불신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다른 데선 어떻게 말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억지를 짓누르지 않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잔을 여기서 닫고 다음 잔에서는 또 다른 그러나 아주 흔한 말버릇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 자랑, 자기 자랑이 과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겸손해지고 평범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증명하려 든다. 고전의 통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 작년에 투자해서 몇천만 원 벌었지. 처녀가 서울시 대표로 뽑혔어.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피로를 느낍니다. 물론 자식과 손주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산디처럼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자부심. 그게 진짜 멋입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랑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는 것이지
말로 떠들며 강요하는 게 아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되려 없는 습관을 인다. 같은 말은 꼬디라도 지겹다. 조선 속담. 한두 번이면 애정 어린 세상. 세 번, 네 번이면 그 얘기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피하고 싶은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지겹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늘 같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인정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지려가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들었어요. 다른 이야기 없으세요? 혹은 농담처럼. 그 이야기는 벌써 우리 9번째 듣는 것 같아요. 하고 웃어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슬며시 자리를 옮기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복은 관디를 지치게 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일수록 그 무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돌려 말의 내용이 아닌 말투에 담긴 위험한 습관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무의식 중 차별을 담은 말투. 진정한 존중은 말끝에 깃들어 있다. 고전의 언어학자. 차별할 생각은 없는데 이로 시작하는 말 중에 차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종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편견과 단절의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린 다르다는 말을 우리는 같아야 한다는 착각으로 포장합니다. 제가 읽었던 신문 칼럼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며 1시기, 2시기, 3시기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미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계략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는 무의식적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폭력이 아닙니다.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언어 속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면 결국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게 됩니다. 이런 말투의 사람은 종종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도 소리를 낮추며 말하곤 합니다. 그 순간은 스스로도 그 말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적이 되고 침묵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 자란이라는 이름의 자기 포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란이라는 옷을 입은 허영. 진다는 자는 침묵하고 외로운 자는 소리친다. 노자의 말. 이 장에서 이야기할 사람은 자신의 학력, 자식의 성적, 배우자의 직업, 재산, 지레의 넓이까지 무엇이든 말로 포장하여 자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주위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휴대폰 통화조차 크게 합니다. 우리 아이 이번 시험에서 1등 했는데요. 선생님도 소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욕심이 없어 참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일까요? 아니요. 그건 자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집은 마당이 넓어서 전문사가 와야 해요. 그 집은 마당이 없어서 편하겠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자기 우월감을 농담처럼 포장합니다. 자랑은 결국 상대와의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랑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당신은 잘났고 나는 못났단 말이겠네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말습관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리하며 품격 있는 노년의 언어란 무엇인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허세로 무장한 자존심 타인의 칭찬을 참지 못하는 사람. 남을 시기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로움이 숨어 있다. 분명 고전에서 사람의 품격은 타인의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칭찬을 들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며 곧바로 그 칭찬을 희석시키려는 말을 던집니다. 그건 요즘 누구나 하는 일이라. 그 정도야 특별할 것 없지.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더 잘했을 거야. 이들은 남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안의 불안함과 열등감이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지못해 칭찬하더라도 말끝에는 어김없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애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도 실력은 아직 멀었어.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초조함.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허수의 반작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일을 부탁하면 그거요? 간단하죠. 하고는 정작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정은 그럴듯합니다. 이번 일은 나랑 맞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요. 사실 제대로 집중할 여건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사람들의 신뢰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난 실수한 거야. 그러나 반복된 전념은 실수보다 무섭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번째 장까지 마무리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함께 되새겨봅시다. 매주 말, 나이 들수록 품격은 말투에서 나온다. 사람은 얼굴보다 말로 듣는다. 조선 시가집에서 우리는 이 생을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말과 태도를 남겼는가가 그 사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볍다는 건 경박하다는 게 아니다. 상대의 어깨를 누르지 않는 날,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누이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 삼지 않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허지 없는 말투로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관과 마음의 그릇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맑을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아름답게 남게 됩니다. 실력을 숨기고 허세로 포장하는 마음 진짜 자신감이 없는 사람. 못한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는 잘하는 길도 잃는다. 고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좀 더 중요한 일이면 미육이 낫을 텐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죠. 결국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 이런 사람은 진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을 허세로 포장하고 그 허세 속에 숨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그는 화를 내고 이를 내던지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말합니다.
저 인간은 내 진짜를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실력자는 지적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습니다. 하지만 허세로 무장한 사람은 스스로 향상할 길이를 날려버리며 그저 자기 한계가에 머뭅니다. 허세는 자신감의 반대말입니다. 허세가 클수록 그 마음속은 더욱 위태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불균형의 근본 원인 중 하나, 바로 결코 듣지 못하는 결핍에 대해서 말이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끈을 놓아버린다. 듣는 귀 없는 자는 말할 자격도 없다. 동면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꺼내 대화의 흐름을 끊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이미 한 말을 다시 묻거나 다른 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타인에게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들은 늘 자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대화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백을 펼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이야기로 주제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라고 말하면 건강하니까 운동을 해야지. 내가 예전에 하며 이야기는 어느새 자기 건강 자랑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이들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이들이 점차 고립됩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짚지 않기 때문에 말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다친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이미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보다는 자신의 해석, 자신의 기준으로 듣습니다. 저 사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저런 속뜻일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이런 식의 반응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으며 자기 생각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는 그저 배경소음일 뿐입니다. 말은 길지만 뜻은 없는 사람 트윗한 말은 관계를 흐리게 한다. 말이 많다고 뜻이 깊은 건 아니다. 뜻이 없으면 그저 소음일 뿐이다. 동면 고전 중에서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끝없이 말을 이어가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 이야기의 시작은 제법 그럴싸합니다. 부분부분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맞는 건 튀는감뿐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의 대화는 마치 안개 낀 산길 같습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닌데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길 말입니다. 이들은 흔히 직장이나 조직 안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예성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나는 반대하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럼 반대하는 거냐? 꼭 물으면 아니, 그건 또 아니야. 라며 몽롱한 말로 회피합니다. 이는 배려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운 말하기 방식입니다. 심한 본질만의 핵심을 못 잡는 사람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을 듣고도 정작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기본질적인 말에만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촬영 때문에 시화물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이건 결국 세상이 인간 불신증이 걸린 증거다.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시화물 검사를 하지 말자는 거니라? 그 말은 테러를 옹호하는 거니라? 이처럼 맥락을 읽지 못하고 예시나 표현 하나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의 진짜 뜻을 오해하고 대화의 흐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참, 왜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배워야 하는가? 말은 사람의 거울이다. 말이 흐리면 인품이 흐려지고 말이 투명하면 인격이 빛난다. 모자. 이제 10개의 잔을 통해 우리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신중하고 따뜻하게 말해야 할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멋진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 대신 말이 맑아집니다. 말이란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다리를 튼튼하게 놓는 사람은 결국 주위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침묵이 미한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존재. 여러분,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수록 그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더 커집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품격을 가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에 지대가 난 말 불안정한 대화가 남기는 파문.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고요하고 말이 고요해야 관계도 맑다. 분명 고전에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말이 끊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말은 칼처럼 예고 없이 날아들게 됩니다. 이 장에서 다룰 일형은 감정지국이 신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엔 상냥하고 유쾌하다가도 어느 날은 작은 비판 한마디에 얼굴색이 확 바뀝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며 참사든 동료든 가리지 않고 반발합니다. 특히나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은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농담을 던졌을 땐 웃었는데 이번엔 같은 말을 했더니 얼굴이 굳고 냉랭하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가 잘못됐지? 기분이 안 좋은 걸까? 이번엔 또 어디에 화가 난 거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대화는 언제나 지뢰받을 걷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감정의 불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 직접적인 재산이 아닌 제3자를 향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사람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처음엔 웃으며 말하더니 점점 흥분합니다. 그 인간 말이야, 이건 너무한 거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지? 그 말은 분명 거래처를 향하고 있었지만 화의 불꽃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난처해집니다. 화낸 사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알아도
그 감정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래도 그쪽 입장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단적이 날아옵니다. 뭐야? 자네 그 녀석 편 드는 거라? 이쯤 되면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자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과는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침묵의 공감대가 형성되죠. 감정을 다스리는 자만이 말을 지배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신념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진지함은 종종 주변을 지치게 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일정 시간 조용히 지켜보며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 지국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계를 해치는 수준이라면 감정이 가라앉은 후 조용히 따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이란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최종 에필로그, 말은 통적의 마지막 옷이다. 나이 들수록 말은 짧아지고 뜻은 깊어진다. 요즘 어록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총 11가지 일종을 통해 말이 어떻게 사람의 품격을 만들거나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쌓인 숫자만큼 마음이 가듬어지고 말이 정제되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고생 이야기, 끊임없는 자랑, 타인을 향한 평가와 비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말, 본론 없이 돌고 도는 자,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은 품격을 담고 있는가? 말은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말이 흐리면 삶도 흐려집니다. 말이 또렷하면 인생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의 품격을 담아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나이를 진짜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말 상대없는 독백의 슬픔. 말은 지지했을 때 들은 니 하나 없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고독이다. 고전의 지혜. 사람이 나이 들수록 혼잣말 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감동적으로 보인다. 진심이 담긴 영화 이야기, 인상 깊었던 시대 줄거리, 자신이 존경하는 상사 이야기, 회상에 오지 못할 해프닝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고용한 독백일 뿐이다. 상대 없는 이야기, 스포일러보다 지루한 말.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동받은 영화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감독이라도 된 듯 설명한다. 표정이 살아있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중간중간 웃음도 곁들인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그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설명은 대부분 줄거리를 다 설명한다고 해서 감동이 전달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감흥은 사라지고 그 영화에 대한 흥미조차 사라진다. 듣는 이는 고기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연구 이야기도 연애 이야기도 오직 자기 세계.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만 몰두한다. 데이트 중에도 회사 이야기를 꺼낸다. 상대방은 처음엔 신선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만남마다 반복된다면? 게다가 이야기의 구조도 똑같다. 우리 부자는 사람은 좋은데 디테일에 예민해서 피곤해. 과자는 절단력이 없어서 문제다. 이번 프로젝트도 결국 내가 다 했다니까. 듣는 입장에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에피소드다. TV 드라마의 단역들처럼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관심을 잃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둔감함은 말보다 더 큰 문제야. 더 심각한 건 듣는 사람이 이미 지루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다.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눈빛은 멍하고 표정은 굳어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위대한 발견을 말하는 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 이쯤 되면 상대는 속으로 다짐한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정리, 말은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타인을 초기라는 문이다. 말이란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융학자의 말. 우리는 12장에 걸쳐 노년의 말투가 가져오는 품격과 고리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따뜻하면 그 안에 담긴 마른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릇이 띠뚤고 흘러넘치면 그 마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고립시킵니다. 사람은 말로 다가가고 말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로 살아나고 말로 통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초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혼잣말로 사라지는 독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일간 나도 예쁜 말을 하고 싶어졌다. 가벼워 보이는 말일수록 그 속에 담긴 무게는 크다. 작자 미상. 누군가는 말이란 그저 공기 속의 진동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이란 그저 지나가는 소리. 크게 중요하지도 오래 남지도 않는 허전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을수록 나는 점점 결표 예쁘게 말할 줄 아는 어른 결표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예쁜 말이란 단지 고운 단어를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황을 살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결코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읽은 책은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말버릇들 속에 얼마나 많은 관계의 고리와 단절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말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떠나게 하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자꾸 생각나고 어떤 사람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순간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말의 무게, 말의 단련, 말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에 머물렀고 누군가의 말을 떠나왔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말투는 인격이고 말버릇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말없이 예고하고 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말에 머물고 수많은 말에 상처받고 그리고 때때로 한마디 말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도구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진심을 담은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그저 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더 따뜻한 말, 더 다듬어진 말, 그리고 더 겸손한 말로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클로징 멘트 최종. 이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말보다 조용하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의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이 오래 곁을 있고 싶어지는 말습관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